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실적주 쪽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네, 저 PBR 쪽은 저 PBR 주들이 못 해주면 네. 3천은 쉽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어느 정도까지 가봐야 될까요? 저 PBR 얘기를 살짝 하셨는데, 네. 저 PBR 쪽이면 그러면 지금 밀리면 사요? 저는 관망입니다. 관망. 지금은, 네, 예. 지금은 관망임을 말씀을 드리고, 예. 시장의 반응들이 두 갈래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확실히 올해 실적 나오는 쪽은 IT, 네.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나타날 수 있는 쪽은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까지 과연 좋을까라고 했는데 좋을 수 있는 쪽이 화장품 일부, 네. 그다음에 미용기기 예. 이런 쪽.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실적주 쪽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 중요합니다. 예. 네, 저 PBR 쪽은 총선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총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물음표기도 하고, 이 정책은 계속 지속이 되기는 할 텐데 네. 그 강도가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그 전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상장기업 투어들은 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강한 뭔가가 지금은 총선 전에는 나오지는 않으리라 생각 들고, 그 이후에 네. 무슨 정책들이 추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보니까 또 다 모이시더라고요. 무슨 글로벌 운용사들 모여서 네, 우리 네네. 또 밸류 프로그램 설명하겠다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뭐 또 뭐 없을까요? 뭐 이렇게 저는 두 가지를 딱 보려고 해요. 두 가지요. 지금 예. 법인세 혜택을 준다라고 했는데 네. 과연 어느 정도로 줄 것인가? 아, 예. 구체적인 수치. 네.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안과 연결해서 네. 상속세 감면 부분, 그 부분이 진행되는지 여부고요. 네. 이 두 개가 안 되면 저 PBR주들은 시세가 못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가장 핵심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기에, 네. 그렇다고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매력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정책이 진행이 안 되면 네.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확인하고 접근하는 구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뭐 자리 되고 네. 외국인들 계속 사는지 보고 봐야 네. 되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그리고 뭐 또 은행 네, 그리고 또 그 보험 쪽도 강하다가 약간 좀 주춤하고, 네, 이거 하나 살았나요? 메리츠 금융지주. 네네, 네. 네, 솔직히 전 이거밖에 안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 추세도 안 무너지고, 아우 제일 이쁘네요. 표본이죠, 표본. 네, 이쪽 곤충 수집도 아니고 표본이라니요. 예. 네. 해당 기업이 하는 케이스처럼 네. 다른 기업들도 해 나가는 구조가 네. 깔끔하다 보이고요. 네. 근데 과거에 뭐 배당 성향의 증대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을 하지 않았다가 네. 진행하는 기업들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데, 네. 모든 부분의 핵심은 실적 기반이 되냐 안 되냐로 갈리리라 보입니다. 네. 네, 일회성이냐 아니냐가 거기로 갈리다 보니까 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표본이죠. 네. 이 케이스가 표본.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종목 중에서 총 4위 종목들을 쭉 보는데 네, 고려엔이 오늘 급등하네요. 네네네. 네. 홍 이사님이 밀릴 때는 봐야 된다. 네네. 소도주 쪽에서. 네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악플 달리고, 네네. 저딴 종목 역배열에 저런 종목 추천한다 얘기한다고. 네. 예. 주가는 바로 급등. 네.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 차라리 지우세요. 창피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자기 주식 못한다는 거 얘기나는 그런 댓글들을.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고려형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입니까? 경영권 분쟁 부분이 좀 오늘 예. 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7% 정도 오르기는 했는데, 네. 기존에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입니다. 이 종목은 시계열을 장기로 놓고 예. 적어도 한 1년 정도 이상의 사이클을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45만 원대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네. 그 45만 원 이하가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예. 우리가 재련 사업 같은 경우를 가동했을 때
이 가동이 비용 들어가고 수익이 발생하는 그냥 제로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로인데 네. 여기에서 그냥 공장을 다 처분하더라도 그렇죠. 예, 무위험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라서 45만 원 이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IT 중에 비메모리는 가동률 하단에 투자하는 것처럼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재련 수익 같은 경우가 하단일 때 네. 나오지 않는 구간일 때 예, 그때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 45만 원 이하에서는 시간에 관련된 투자를 해도 좀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한번 봤고요. 갑자기 보다 눈에 띄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더맨더머가 올라왔네요. 예, 더맨더머는 어떻습니까? 주식만 잘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흐름 보게 되면은 일단 코스피는 일단 공중에서 좀 떠 있는데 약간 좀 속도 조절하는 분위기 나고 해외 시장하고 분위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일본 쪽은 약간 주춤, 환율이 약간 좀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예, 환율 쪽에서 이게 왜 안 들어오죠? 예,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약간 달러 강세가 주춤합니다. 엔달러도 151엔 쪽으로 고점에선 있지만 예, 조금 예, 약간 좀 돌파는 못한 거겠죠? 그러네요. 지금 예, 흐름이 그렇게 돼야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좀 유리한 걸까요? 돌파는 안 해줬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매크로 쪽인데. 예. 하긴 합니다. 네. 안 해줬으면 하긴 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쪽에서 아직 그래도 1,340원 안 넘어가는 건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약간 차익 매물 나오고 중국 증시 조금 힘내네. 이런 자리 쪽에서는 박스권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예, 홍콩 H 증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고, 뭐 변한 게 없네요 지금요. 네, 특별한 게 없네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코스피는 약간 숨고르기. 네. 그래서 뭐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선물은 한 2,000개 매도. 뭐 설명은 약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꽉 차 있기 때문에 약간 누르면서 필요한 주식 사려고 하는 네. 이런 과정에서 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되겠다 싶으면 우르르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쪽 봐야 될 것 같고 기관은 선물 매도니까 프로그램 매도 쪽에 무게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산다 이런 쪽의 변화가 조금 좀 시장에서 코스닥 종목 장세를 좀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네. 그냥 혼자서 주절주절 됐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집중 감사합니다. 예, 예, 더머니까요. 예,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코스닥은 더 갈까요? 아우 차트는 이쁘네요. 네, 네. 긍정이고 네. 시총 상위 역시나 네. 우리가 대형주군들이 움직일 때 그 성장주 그다음에 여기에서 막 가치주 형태 이런 쪽에서 최근에는 두 개 부분을 갈라서 이렇게 보고는 한데 네. 성장주가 할인받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여기에서 지수가 위로 레벨을 또 맞추는 흐름이네요. 이 부분은 지속되리라 보이고요. 네. 거래소 코스닥 약간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현상인데 오전에도 다뤘지만 거래소 지수 3천에 대한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아침에 어떤 식으로 종목들이 올라가야지 3천이 도달이 가능한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더해져서 저 PBR 주들이 못 해주면 네. 3천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손잡고, 네, 예, 손잡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변화 일단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하고 변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쪽에서 삼성전자 오늘도 고가가 79,900원, 네네네. 오늘 고가가 79,800원이 맞네요. 예. 이때는 79,300원. 8만 원 못 갑니까, 의사님? 시장에서 조금 부딪힘 현상이 나타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그 8만이라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네. 여기에 매물 자체도 많다 보니까 네. 좀 부딪히고 떨어진다라고 보이고 예. 1분기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은 이제 주가에는 반영됐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음 분기에 또는 뭐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 상향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주가는 추가로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고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 약간 고민하셨던 종목이 네이버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네이버는 턴했습니까?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때 네. 마원 출시를 한다라고 연말에 예. 네이버가 주문한 부분 같은 경우를 예. 만약에 가동을 해요. 네. 근데 가동을 했을 때 성과를 꼭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겠죠. 예. 우선은 그 협력의 부분은 긍정인데 네. 이걸로 결과물을 보여줘야지 네이버 주가는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또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리포트상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가지고 직접적인 매출의 영향은 네, 그러니까 총 따지게 되면 5%? 그렇죠. 예, 네네,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5% 정도인데, 근데 뭐 브랜드 스토어 쪽에서는 영향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적 뚜껑 열어봐서 진짜 스마트 스토어에 좀 심각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저희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어느 수준인지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 IR라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거 확인되고 나면은 그럴 때는 이제 또 카카오와의 또 격차 좀 좁히려고 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 발표 확인해야 되겠네요, 이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래도 그렇고 뭐 그런 쪽에서 일단 네이버는 어차피 여기서 정리도 못 하는 거고. 네, 정리하기는 예. 힘듭니다. 네, 차라리 적어도 한 20만 원대 부분 와야 뭐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좀 기다려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은 뭐 코스피 쪽에서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네. 우리 우 이사님이 에코프로 BM 2차전지 쪽에서는 이게 제일 탑픽이다 네네. 라고 하셨는데 탑픽답게 픽하고 갑니다. 네. 네. 어느 정도까지 가봐야 될까요? 선 거래소 이전 상장 날짜가 내일 주총을 통해서 네. 결정되리라 보입니다. 음. 네, 그러면 지금 패스트 트랙까지 했을 때 상장할 수 있는 날짜는 6월에서 7월 정도거든요. 그렇군요. 네, 6월에서 7월 정도.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놓고 오늘은 내일 주총이 열리니까 네. 또 에코프로는 자본금 계정에서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네. 배당이 가능하게 오. 네, 정감 변경 부분도 다뤄지거든요. 근데 성장주가 배당을 하면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죠. 썩 좋지는 않은데 예. 그런 기대감이 복합으로 내일 주총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선 좀 상승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전 상장하고 바로 특례 편입이 지금은 가능해요. 네. 지금 시총을 유지하면. 예. 그랬을 때 유입 가능한 금액은 9천억에서 1조 정도. 그렇죠. 추정자금. 네. 야, 근데 지금 공매도가 1조 3천억입니다. 그럼 합치면 2조 정도까지? 네네. 에코 프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에코프로 BM. BM을요? 네, 예, 예. BM.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보다는 BM 선호고요. 예. 네. BM 선호고 BM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한 32만 원대까지는 한번 시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2만 원. 네, 시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직전 고점이네요. 네네. 네. 그 정도까지 보고 단기 내일 발표가 잘 나오면 내일에도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뭐 얘기 나오면 약간 30만 원대 넘었다가 세론으로 다시 밀릴까요? 저는 세론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네. 너무 머리 아파요. 무슨 눈치만 봐야 되는 K 증시에 생각해야 될 게 많다 네. 보니 이게 네. 확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이기도 해요. 예. 미국 증시도 안 그러냐라고 하면 미국 증시 또한 그렇습니다. 네. 실적 발표 요소가 핵심적으로 있을 때 예. 그래서 좀 확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고 예. 막 성장에 대한 밸류를 대입해서 2025년, 2026년, 2027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가 나오는지를 도출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네. 그거는 현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에 예. 조금은 가깝게 어떤 식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고 오늘은 다 코스닥에서 종목들이 있는데 2차전지 한 축, 네 그리고 또
아까 문의 중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2차 전지 얘기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네. 뭘 샀으면 좋겠습니까? 얘기하는데 혹시 운사님의 장비 쪽에선 토픽이 있으신가요? 뭐 하나기술 네네. 좀 뭐 윤성 FNC 뭐 이런 종목들 나오는 것 같은데 특별히 보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장비 쪽은 원래는 하나기술이 선호였는데 네. 진행되는 수주 같은 경우가 실적이 너무 안 받쳐줘요. 네네. 네. 좀 밀려서 나오는 것 같고요. 와우, 자리는 좋으네요. 네, 자리는 좋습니다. 자리는 좋고. 자리만 좋고 확신이 안 서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또 같이 움직이는 PNT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PNT, 뭐 CIS 이런 쪽이 있는데 네. 한 단계씩 PNT는 지금 좀 못 올라오기는 했고요. 예. 그다음에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 때문에 또 올라왔고. 그렇죠. 뭐 한때 떴었던 윤성 FNC 이런 거 네. 어떻습니까? 윤성의 펜시 같은 경우도 힘도 없네요. 네. DNT 뭐 이런 거 네. 힘 없고. 네, DNT도 그렇고. 그럼 안 사요? 사보셔도 되는데 예. 저는 지금은 2차 전지 쪽은 소재에 집중을 먼저 하고 싶고요. 예. 수주가 소재. 나올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사보실 분은 PNT나 예. PNT가 제일 낫겠습니다. PNT 가? 네, PNT 또는 예. 어차피 지금 흘러가는 거는 SDI 중심이니까 또 많이 올랐어요. 상신 EDP, 신흥 SEC. 네. 네. 상신 EDP 정도 관심 종목에 넣었죠. 상신 EDP 네, 좀 관심 덜 종- 올랐으니까요. 네, 관심 종목에 넣고 예. 저는 2차 전지는 장비주는 그렇게 선호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네. 특수 밸류를 더 많이 못 주는 게 네, 그렇습니다. 네. 특수적인 일회성일까봐 이제 그러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예 그렇답니다. 예,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